안녕하세요.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의 허반석입니다. 오늘은 1월 30일 토요일이고요. 정오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책상 앞에 한번 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시장이 연일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뭐 오픈방에 계시거나 지금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거나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 얼마만큼 힘드실까 또는 걱정이 많으실까? 저 또한 걱정되고 고민이지만 힘든 단계는 아니다라는 마음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 조정의 시작은 금주에 있었던 AMC 그리고 게임스탑이라는 미국의 상장 회사, 헤지 펀드들이 이제 숏 대응을 한다는 정보를 듣고서 레딧이라는 SNS죠. 트위터 이런 쪽에서 미국의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헤지 펀드를 털어먹자 이런 식의 대응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엔 개인 투자자들이 이겼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이 헤지 펀드들이 큰 손실을 봤는데 그 손실의 규모가 현재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70조 원 이상, 적어도 30조 원은 넘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이 헤지 펀드들은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에 투자해놨던 자신들의 자산을 매각을 하고 그 매각된 금액들을 본인들, 미국이죠. 본국으로 송금을 하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이 손실을 조금 메꾸자 하는 모습들이 이번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부분 또한 일시적으로 흐르지는 않을런지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고요. 그리고 길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좀 예상되는 의견들도 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중에서 결국엔 글로벌 헤지 펀드가 매도를 한다 함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 뿌려놨던 투자 자산들을 매도함에 있어서 결국엔 매도하는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기본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셔도 길지 않은 조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계 주요 지수들이 전일 밤 미국에서도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는 뭐 3%대 하락이 나왔고요. 반면 뭐 중화권이나 유럽, 일본 뭐 대부분 하락을 나왔으나 그렇게 큰 우리나라 시장만큼의 큰 하락은 아니었다라는 부분들 보이실 거고요. 1년 동안 원달러 환율 차트를 열어놨을 때에도 본국으로의 송환 자금들이 조금 나가는 흐름이 아닐까 싶은 흐름입니다. 이 박스권을 조금 넘어갔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의 원인의 일정 부분 파악이 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덜 하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지수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까지 코스피는 오지 않았지만 코스닥은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고 60일선을 한번 터치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60일선 터치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 지수가 60일선을 터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지 않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지 않은 걱정을 아직까지 크게 하실 필요도 없는 시장 상황이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첫 번째고요. 그리고 1월 증시 그리고 1월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 포트 총 정리에 대한 부분 리뷰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영상이 길어지면 유튜브에서는 인기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용잔고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이 파란 색깔 파란 색깔 라인, 굵은 라인이 신용잔고인데요. 신용잔고는 거침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다시 70조 위로 올라왔고요. 신용잔고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그 줄어들음의 원인이 반대매매가 조금 더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지난 1월 조정 때에 1월 13, 14 이날에 거의 300억에 가까운 반대매매가 이루어졌던 경험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곳곳에 이 반대매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200억 원대 이상의 반대매매는 참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엔 이 헤지펀드도 이제 매도 보고서 안 내겠다라고 두 발 두 손을 든 상태고요. 그 이후에도 조정이 조금은 나올 수는 있지만 코스피 지수가 61선까지 오랴라는 생각, 거기까지 걱정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절호의 1월을 보내셔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11월은 편안히 시장이 주는 수익을 취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동안의 이 상승기를 시장이 주는 편안한 수익률을 취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코스피 기준으로는 12월 달 그리고 제 예상이 가볍게 빗나가면서 1월 달까지도 이 상승은 이어졌습니다. 12월 달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12월은 차분히 1월 랠리를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12월 중순 말부터는 예년의 1월이 아닌 예년의 1월이 아닌 절호의 1월을 보내셔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중소형주 랠리가 조금 더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시총 상위주, 대형주 위주로의 강한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지없이 조금 예측을 빗나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멘텀 투자 레터의 그 포트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오픈 채팅방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소개를 해드리면서 적어도 130% 이상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여러분들께 뭐라 그럴까요? 조금 나는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데 너는 수익 봤다고 자랑하냐? 라는 부분으로 작용을 할까 봐서 제가 조금 어제 모든 일들을 마치고 조금 안내를 드리고는 싶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참았습니다. 결국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1월 달에만 수익을 실현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인증입니다. HLB 단기적으로 짧게 보았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사진이 넘어가질 않네요. 그리고 나서 스튜디오 드래곤 수익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어서 방송에서도 소개드렸던 종목인데 중국발 호재를 받지 못하고 결국엔 이제 자사주 취득에 대한 부분으로 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추세선 이탈로 손절을 했는데 손절하지 않고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만회를 하고 수익까지 기다려 보시겠다는 분들도 여러 계셨습니다. 그래서 추세선 이탈이지만 셀리드 기업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추세를 다시 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면 셀리드라는 기업을 보겠습니다. 셀리드를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러한 추세선을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추세선을 보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선이 조금 깨지고 하방으로 내려오는 구간에서 손실이 조금 있는 관계로 그 다음에 여타 수익 보는 종목과 손실 보는 종목을 함께 정리할 때에 셀리드는 손절에 대한 의견을 일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 수익으로 빠져나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 앞으로 포트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 대응이 맞다, 틀리다라는 부분보다도 포트를 운영할 때에는 이렇게 손실이나 그런 종목에 대한 비중, 그리고 운영,
투자를 포트로 하시면 조금이나마 수익을 분산 투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트 관리에 조금 더 편하시고 안전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엔 이 셀리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네, 함께 하시는 분들도 조금 힘들어 하셨던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힘드시기보다는 수익 나는 종목과 함께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모레퍼시픽 우선주입니다. 이게 아모레퍼시픽 우선주라는 것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뭐 40%, 45% 이렇게 함께 그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을 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CJ입니다. CJ이고요. CJ는 32% 정도 수익을 봤고요. 그리고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도 매도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으나 수익 종목 중에 추세와 이런 부분들 보고요. 그 다음에 SK와이번스 인수에 대한 비용, 인수 비용 부담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흐름 때문에 매도 의견을 드렸던 그런 흐름입니다.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한국알콜도 마찬가지로 좀 더 뭐 5% 이상대 수익이었으나 시장 흐름과 함께 조금 정리한 그런 흐름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그 오픈방에다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HLB부터 시작해서 네, 스튜디오 드래곤, 락앤락, 그리고 셀리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CJ, 그리고 디오, 이마트, 한국알콜 정도로 이렇게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수익률이 130%가 넘더라고요. 저도 월 말이 돼서 이 부분들, 여기는 하나, 이 중에서는 중복이니까 높은 것 하나, 락앤락 하나, 손실 종목도 하나, 그리고 둘 중에서 분할 매도 수익 실현 본 것은 하나, 그리고 CJ, 그리고 디오, 이마트. 이렇게 단순, 종목별 단순 합산을 내었을 때 130%가 넘더라 라고 오픈 채팅방에 안내를 좀 드려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영상 속에서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조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를 해놨고요.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 이 기준, 차트, 저위험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는가, 매수를 했는가, 영업이익과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인가, 수급적으로는 양호한가, 그리고 모멘텀, 기업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인가, 실체가 있는가, 뉴스에만 움직이는 기업은 아닌가. 제가 이마트의 플러스 알파는 ssg.com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CJ제일제당은 언택트 때는 만두나 냉동식품에 대한 그런 가정식 간편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컨택트 때에는 조미료의 원료가 되는 핵산 매출이 중국으로부터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 CJ제일제당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확인이 되는 기업인지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버텨야 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투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시간에 쫓기면 오히려 손해보는 건 나 자신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투자는 안전한 기업에 투자를 하셨는데 그 기업이 관리 종목 지정이나 앞으로 감사보고서가 나왔을 때 상장 실질심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는 기업들을 구분하는 방법들,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함께 보시고 여러분들 조금 체크를 해 보시는 주말로 보내셔도 좋겠다.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공부해서 그 이후를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 조금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앞으로 좀 더 깔끔하고 네, 보시기 편한 영상들을 만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허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